네, 안녕하세요. 주터팬입니다. 4월 28일 목요일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오늘부터 거래 재개되는 오스템 임플란트 실적, 차트, 시나리오 및 결론을 제시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일간 차트입니다. 전일 이 파랑 색깔 추세선의 다코 반등에 성공한 모습인데요. 여기서 하락한다 라고 하더라도 2577에서 2610포인트를 지켜준다면 오히려 공포 구간을 이용하여 비중 확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이 구간이 깨진다 라고 한다면 코스피의 가격대는 한 단계 내려갈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당분간 비를 피해야겠습니다. 코스닥 일간 차트입니다. 여기 매우 큰 갭 보이실 텐데 891포인트입니다. 이 갭뿐만 아니라 추세선 하단에 닿고 반등에 성공한 모습인데요. 반등에 성공했다라고 하더라도 추세를 돌려 세우는 변곡점의 역할을 하는지는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반등이 성공하고 올라간다면 933포인트는 다음 저항이고요. 여기서 이탈한다면 800포인트 중반 정도를 지지로 봐야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오늘 거래 재개되죠. 4만 개미 눈치게임 시작됐다 라는 약간 자극적인 제목인데 기사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드리자면 당연히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테지만 2천억 원대 직원 횡령 사건으로 주식이 거래 정지됐었습니다. 무려 4개월 동안 마음을 졸이셨을 텐데요. 일단 상장 폐지를 면했고 우량한 기업이니까 당연한 일입니다만 그동안 마음 졸이셨을 주주분들 고생하셨다는 말 먼저 드리고 싶네요. 일단 총 횡령 금액은 2215억 원이고 이 금액 때문에 작년 순이익에서 크게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거래소 기심위에서 오스템 임플란트를 상장 재개시킨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배구조를 개선한 사실, 자금 관리에 대한 내부 회계 관리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제3회 전문기관을 통해 검증한 사실 등을 확인해 상장 유지를 결정토록 했고 깔끔하지는 못하지만 이게 상장 폐지를 시킬 만한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관리 종목으로 지정을 해버리는 게 아니라 투자 유의, 환기 종목으로만 지정되는 수준으로 시작될 것 같고 오스템 임플란트가 결정적으로 사회이사 과반수 선임과 감사위원회 설치 등 지배구조를 바꾸겠다고 한 데에서 거래소 기심위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했다라고 보고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역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가격이 오를 것인가 빠질 것인가인데 현재 분위기만 본다면 폭탄 같은 물량이 쏟아질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일단 동사의 상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실적 장세에 민감하기 때문에 최근 1분기 실적 확인 먼저 해볼게요.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전년 매출 대비 플러스 36%, 전년 이익 대비 플러스 100%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512억이 나왔는데 21년 1분기에 비하면 2배라는 이야기이죠. 전분기 대비해서도 상당히 준수한 성적을 보여주었고 반면에 매출은 조금 감소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507억이 찍혀 있는데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횡령금 때문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단 순이익은 아직 집계되지 않은 상황인데 이것은 차후 공시를 통해 확인해보면 되겠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상황 보시면 아시겠지만 21년 1분기부터 별 문제 없이 꾸준하게 성장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 외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던 상태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의 직접적인 경쟁사 덴티움, 디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쟁사 대비 매출액 영업이익 증가율은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오늘 상장 재개가 되는데 어제 자사주 300억 원 취득 계약 체결 공시가 나왔죠. 유동시총 대비는 1.97% 정도 되고 계약 목적은 주주가치 제고 및 주가 안정화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높은 금액을 투자해서 자사주를 취득했으면 어땠을까 하지만 그래도 취득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다고 볼 수 있겠네요. 한국 임플란트 산업의 현황을 간단하게 좀 살펴볼게요.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는 오스템 임플란트, 덴티움, 디오 대표적인 임플란트 회사가 3개 정도 있습니다. 사실 각각 다른 회사이긴 하지만 한국 임플란트 회사들은 품질이 상향 평준화되어 있고 업체별 마케팅 차별화 포인트가 존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탑티어 업체로 분류되는 해외의 스트라우만 혹은 다나허, 렌치플라이 등은 높은 브랜드 가치로 사업을 영위 중이라면 국내의 업체들은 저렴한 가격 대비 준수한 성능으로 시장을 침투하고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브랜드를 각인시키는 마케팅, 치과 의사들을 대상으로 개원 시에 필요한 물품 조달을 통해 사업을 확대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고, 덴티움은 의사 대상으로 수술 방법을 제공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고, 디오는 후발주자로서 기존 임플란트 사업보다 디지털 임플란트 사업 확대 전략을 취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치아 건강은 장수를 위해서 정말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와 다르긴 하지만 오복 중에 하나는 치아 건강이란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니까요. 그리고 저번에 바텍 기업 설명드리면서 이야기 드렸었는데 세계화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치아 같은 경우는 신체의 일부긴 하지만 사실 소모품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 나이가 되면 어쩔 수 없이 갈아줘야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임플란트 산업, 자연스러운 성장을 앞으로 이뤄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이겠죠. 한국 임플란트 회사들은 특히 중국, 러시아, 동남아시아 등 신흥국 중심 수출 고성장 전망이 예상됩니다. 특히 해외 매출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가 돋보이는데요. 내수, 중국, 미주, 아시아, 유럽 이 표에서 확인할 수 있고, 중국 매출 추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업이익률과 함께 꾸준하게 그리고 견조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내 임플란트 시장 점유율 1위는 오스템 임플란트가 50%로 정말 압도적이고, 그 다음은 덴티움으로 16%, 그 다음은 네오바이오텍, 그 다음은 디오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압도적으로 높은 대한민국 임플란트 시술 가능 의사가 있는데요. 한국은 특히 인구 1만 명당 임플란트 식립수가 632개로 다른 국가들 대비 압도적인 임플란트 승립률을 자랑하는데, 공급 측면에서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한 의사들의 비중이 높은 것은 이러한 통계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되고, 아까 얘기드렸던 것처럼 그중 오스템 임플란트의 시장 점유율은 1위입니다. 사실 오스템 임플란트의 외형 성장이 문제가 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19년부터 실적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가 크게 감소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영업이익이 더 크게 증가하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현재 한국 내에서는 적수가 없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채 비율도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고요. 국내 주요 치과 상장사의 21년 예상 매출 오스템 임플란트가 1위였죠. 21년 예상 영업이익 역시 오스템 임플란트가 1위였고, 연구개발 역시 오스템 임플란트가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으며, 해외 법인 설립 국가 기준으로 보시더라도 오스템 임플란트가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탄탄대로를 계속 달릴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향후 10년을 대비하기 위한 3가지 과제가 놓여 있는데요. 에스테틱 덴티스트리라는 시장이 있는데 연평균 14%나 성장하는 시장입니다. 즉, 오스템 임플란트는 투명 교정 시장의 점유율이 낮습니다. 두 번째, 다른 장비 및 솔루션과 결합 판매 전략이 필요합니다. 3D 구강 스캐너 등은 치과 시장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 하나의 기업이 모든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탈 솔루션을 갖출 수 있어야 됩니다. 한 번에 여러 가지 장비와 솔루션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업체가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경쟁 우위를 갖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글로벌 플레이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매출 지역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사드, 봉쇄, 중국 관련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주가의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이죠. 최근에 덴티움, 디오 주가가 그렇게 좋지 않은 이유도 이 중국 관련 이슈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스템 임플란트를 평가하자면 내수 훌륭하고 그동안 잘해왔던 거 정말 알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려는 새로운 모멘텀을 제시해주거나 인수합병, 파트너십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공격적으로 사업 다각화 노력을 보여주는 모습을 주주들이 느낄 수 있게 해준다면 꾸준하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회사라고 판단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차트. 아마 단기 등락의 공포 때문에 많이들 마음 졸이고 계실 텐데요. 차트적인 관점에서 현재의 주가는 143,600원, 저항 바로 코앞에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 저항 구간 꽤나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돌파하려는 노력을 했음에도 번번이 실패했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죠. 만약에 오늘 상승이 나와서 이렇게 양봉으로 마무리된다면 신규 진입의 경우 눌리는 143,600원을 새로운 분할 매수 구간으로 잡아볼 수 있겠고, 그 위의 저항은 162,000원, 증권사 목표가는 190,000원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로 주가가 만약 하락한다면 129,100원 혹은 13만원 초반부터 1차 분할 매수를, 다음으로 122,100원, 이 초록 색깔 추세선 맞닿는 구간, 그리고 매물대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유력한 가격이고요.
그래서 이 가격을 2차 매수로 잡아볼 수 있겠고 한 단계 더 하락한다라고 하더라도 112,600원에서 3차 매수를 하여서 최대한 평균 단가를 낮춰볼 수 있겠습니다. 비중을 실으실 때에는 1대1로 하시거나 아니면 피라미드형으로 하셔서 첫 번째는 소액의 비중, 그 다음엔 중간 비중, 마지막에는 첫 번째, 두 번째보다 많은 비중을 실음으로써 평균 단가를 최대한 낮추는 전략을 실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의 1분기 실적이 상당히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제시드린 지지 가격대를 한 번에 뚫고 내려갈 확률은 조금 낮다고 보고 급락이 나오더라도 지지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여 단기 반등에 파는 그러한 전략을 또 취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가격대에서 주가가 좀처럼 회복하는 모습을 못 보여주고 조금 지지부진하다면 비중을 최대한 줄이고 보수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오늘의 간단한 결론입니다. 저항에서 갑자기 밀려버린다면 큰돈이 묶여있는 분들은 빨리 매도하시거나 수익권일 경우에 말이죠. 혹은 제시드린 지지 구간에서 반등을 지켜보며 정리하는 전략을 취해보시기를 권유드리고 반등을 노리는 신규 투자자분들이라면 지지 가격대에서 분할 매수 진입을 권유드려보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미리 그려보고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대응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즉흥적으로 바로 뭘 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이 가격이 오면 이렇게 해야겠다, 이 가격이 오면 이렇게 대응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언제나 안전하게 분할해서 원칙대로 접근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우리들은 원칙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음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